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마은혁 부장판사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원래는 어제 2시에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이 한 12시 반쯤 끝났으니까 제가 끝날 때 이제 좀 있으면은 선고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각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방송 끝나자마자 거의 그때 막 댓글들 막 달리고 막 그랬는데 선고가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고 연기 관련해서 그 기사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고요. 그래서 선고가 연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을 재개했다. 그러니까 재판을 갖다가 다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1월 3일에 접수된 사건 1월 22일에 재판 한번 딱 하고 2월 3일 그 중간에 그 설 연휴가 거의 열흘 가까이 딱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20일 만에 선고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하고 누가 봐도 졸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저는 참 이번 건 관련해 가지고든요, 중앙대학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인호 교수님 제가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역시 교수님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어요. 교수님들은 확실히 날카롭고 깊이도 있고 딱딱 정확하게 맥을 딱딱 짚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중대 이인호 교수님이 그 당사자 적격 관련해 가지고 그 국회하고 국회의장의 차이에 대해서 진짜 매 눈으로 그걸 딱 잡아내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 어제 결론 났었을 거예요. 어제 결론 났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임명하지 않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공세가 아주 그냥 최상목 대행한테 그렇게 아주 그 뭐 십자포화가 가해졌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뇌관을 확 제거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이인호 교수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선고했다라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맥시멈으로 잡아도 민주당 쪽에서 그 기대하는 맥시멈 잡아도 4대 4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 김영두, 그리고 그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설마 이게 그 인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갖다가 했겠습니까? 실체 판단을 하기 전에 국회하고 국회의장을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명은 최대한 반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은 모르겠어, 우리는 이념적으로 판단할 거야, 법리고 뭐고 생각 안 해, 우리는 이념이 최고야. 그래서 했던 사람들이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건 봤듯이 그 헌법재판관 맥시멈 많아야 4명 아니겠는가. 제가 봤을 때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게 서로 이제 의논하고 결론을 갖다가 내릴 때, 그때 평의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났었을 거예요. 그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4대 4다.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그 각하되면 망신이니까. 이거는 누구의 망신입니까? 민주당의 망신이죠. 왜 민주당의 망신입니까? 아니 국회하고 국회의장도 구별하지 못하고, 예컨대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1명 더 채워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할 거야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눈이 밝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뭐 검사장 출신, 그 다음에 뭐 판사 출신, 김앤장 출신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도 뭐 그 검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 막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검사들은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 더 많지 않나? 뭐 국민의힘에 끽해봤자 뭐 주진우 뭐 이런 사람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 민주당에는 고검장 출신이 누구 있습니까? 뭐 이성윤, 그 다음에 누구야 저기 누구야 지금 이름도 박균택, 그다음 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벼슬이 높으셨던, 그 법조계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민주당에 더 많았는데 그거를 캐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막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막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할 때 박균택 의원 같은 분이 잠깐만 딱 세운 다음에
이거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의결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는 민주당의 망신인 거죠. 그다음에 또 누구의 망신입니까?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의 망신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이 더 쪽팔리시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치인이잖아요. 박균택 의원 뭐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무슨 변호사라고 부릅니까?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박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박균택은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법조계를 갖다가 떠나가지고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널을 딱 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뭐 수석하셨던 분도 있고 뭐 판검사 높은 자리 계셨던 분도 있고 그랬던 분들도 정치권에 몸을 딱 발을 담그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전직 무슨 높은 자리에 계셨던 그 변호사님이 패널로 딱 나와 있는데 그 패널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신 저보다 한참 선배들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 변호사 법적인 문제 나오면 당신이 다 좀 얘기 좀 해줘. 왜요?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연수원 기수도 높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뭐 사법시험 수석도 하고 막 그러셨던 분이었잖아요. 라고 해도 그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법조계 떠난 지 오래됐어. 우리는 저기 몰라 법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당신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할게.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정치인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분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은요.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직 법관들 그 베스트 넘버 1부터 넘버 25번까지 쭈루룩 그 서열을 갖다 적는다라고 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공동 1등이고요. 대법관들 그 뭐 연수원 기수에 따라 가지고 쭈루룩 나갈 건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옛날에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 변호사 3,000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변협 회장 선거 있었어요. 변협 회장 선거할 때 그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봤더니 3만 명 훨씬 넘어갔어요. 거기에다가 판사 3,000명이죠. 검사 2,000명이죠. 합치면 판검사 다 합치면은 한 3,000명, 6,000명 가까이 될 테니까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대법관 헌법재판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걸 갖다가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주장할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법관들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니까 이거는 각하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정리가 됐었어야 됐는데 뭐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바쁜 일들이 많은지 백신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달 가까이 놓치고 있다가 중대 이인호 교수님이 딱 찍으니까 뜨거 했던 거죠. 나의 실수, 쪽팔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제기 언제 됐습니까? 2월 10일. 2월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2월 3일 어저께 2시에 그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는데 2월 3일이 언제입니까? 설 연휴 지난 첫날이잖아요.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그저께는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하루 그 워킹데이였지만 그날 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힙니까? 그 놀러 간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흘 동안의 연휴가 쫙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휴 끝난 첫날에 선고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날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재판장이 잡았겠죠. 재판장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개망신 당한 거고 그래서 변론 재개를 언제 했느냐? 일주일 뒤로 잡았어요. 일주일 뒤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변론이 재개가 되고 그날 선고하는 거 아닙니다. 선고 기일은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그 추후 지정한다고 하는 걸 줄여가지고 추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고 기일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회에다가 청구인 측인 국회에다가 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의 그 입장을 국회 입장을 좀 서면으로 써가지고 그 제출하라고 이렇게 국회에다가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갖다가 한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헌법재판소 출신 헌법연구관 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헌법재판은 대법원 판례랑 위상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법원 판례보다도 더 위상이 높은 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니까 이 결정문을 통상은 선고하기 전에 썼겠죠. 그러니까 통상은 선고하기 전에 한 2, 3일 전에는 결정문 초안은 적어도 완성이 돼서 그걸 갖다가 당일날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어제 그 변론 제기한다고 한 게 몇 시였습니까? 12시였단 말이에요. 어제 2시에 선고하기로 해놓고 그 2시간 전에 이걸 갖다가 변론 제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초안도 개판으로 써놨다가 이거 선고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 이거 주심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하고 주심하고 대충 뭐 그냥 인용합시다. 이렇게 결정문을 갖다 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가. 예컨대 제가 헌법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문 나가는데 주심은 따로 있고 재판장 따로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결정문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 오염이 되면 그게 되겠는가? 쪽팔려서 되겠는가? 내가 그래도 그 판사를 갖다가 3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저 같아도 반발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한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잖아요. 이 탄핵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니까 이 탄핵 심판 말고 탄핵 심판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재판이었는데 이 무지하게 중요한 재판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했다. 이걸 갖다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영배 재판관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뭐 독후감을 갖다가 썼느니 뭐 팔로우업을 갖다가 했느니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느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었단 말이죠. 문영배 재판관 관련해서는요. 저는 나름대로 선비같이 옛날 조선시대 남인 선비같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중심 딱 지키고 정확하게 절차 딱딱딱 지키면서 정확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부터도 기대를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결정문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진숙 결정문을 갖다가 봤더니 야 이게 말이 되나?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진숙 그 재판관 방통위원장 관련해가지고 방통위법을 갖다 13조 1항을 딱 내놓고 이걸 갖다가 해석하시오. 제적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데 두 명이 만장일치로 했을 때 이 의결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거 사법시험 1차 문제를 갖다가 냈었으면요 제가 봤을 때 마은혁 정계선 뭐 정정미 이런 사람들 다 맞췄을 거예요. 효력 있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연수원에서 시험을 갖다가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그러면 제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과반수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5명 중에 제적은 2명밖에 없고 그 2명이 다 인정을 갖다가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설사 제적이 3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2명이면은 과반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똑똑하네 만점 연수원 성적도 아주 최상위권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사 시켜주니까 어떻게 판결문 결정문은 반대로 갖다 쓸 수 있겠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판사로서의 커리어 보면은 아주 그냥 훌륭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구나. 이 사람이 그냥 책 많이 읽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책을 읽는 게 중요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뭐 김제동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야, 그거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 명색이 헌법재판관인데 개그맨 김제동 씨가 헌법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걸 갖다 썼다고 하길래 그래도 저도 명색이 변호사니까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낯간지럽지 않나? 아니 문영배 재판관은 그러면 김제동 씨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건 조금 오반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봤을 때요 대형 사고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맹목적이어서 맹목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맹이라고 하는 게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맹목적이 되는 겁니까? 이념에 따라 가지고 목적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눈이 가려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재판소구나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는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지금 현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은 왜 이렇게 마은혁 부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의 기류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거 아닌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뭐 마은혁 임명하고 뭐 한덕수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감사원장 탄핵 이런데 관심 있겠습니까? 관심 전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관심은 딱 하나. 그건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중에 최소한 4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빨리.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왜 그 8명이라도 충분히 그 탄핵할 수 있지 않습니까? 8명 중에 6명만 찬성하면 탄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9명을 갖다가 채우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은 탄핵에 기각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이 4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4명에서 4명은 역부족이야. 1명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치고 그러면 1명이 왔어요. 그럼 5대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이긴 한데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빨리 1명이 더 충원되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권한쟁의 빨리 해가지고 권한쟁의에서 그 최상목 대행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만들어가지고 빨리 마은혁이 임명이 되도록 푸시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관들 중에 3명은 탄핵 기각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뇌피셜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바나나 우유 선생님 감사드리는데 황운하가 무죄가 떴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내일이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권한쟁의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갖다가 해봤거든요. 일단 10일에 그 재판을 한 번 더 합니다. 10일에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일 빠르면 17일에 선고할 수도 있어요. 빠르면 17일에. 그래서 빠르면 17일에 선고를 갖다가 하는데 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고하면은 예컨대 그 권한쟁의의 그 청구인 쪽에 그 손을 갖다가 딱 들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그 뭐 최상목 대행이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한 게 맞다라고 이제 강제를 갖다가 하니까 물론 이제 주의적 청구처럼 헌법재판소가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지 못할 거예요. 주의적 청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이다. 이게 주위적 1차적인 청구였는데 그거는 기각하고 그 마은혁을 임명하여야 한다. 빨리 임명하여야 한다. 이게 예비적 청구인데 그 예비적 청구가 아마 인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빨라봤자 이게 언제냐? 2월 17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변호사님이 그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냐면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하셨던데 그 뭐야 헌법재판소법 규정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법 40조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준용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60조를 갖다 보면 소송 능력 등의 흠과 추인해서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관한 그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 행위는 이를 한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구야 그 뭐야 그 마은혁 그 권한쟁의 관련해서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회란 말이죠. 그런데 국회에 의결이 없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민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재판을 소송 행위를 그러니까 뭐 제소 같은 것도 소송 행위죠. 소송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석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은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 적격이 생긴다. 이런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난 1월 3일에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2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어떤 걸 의결하느냐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 이런 건을 상정을 해서 이번 주 내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통과를 갖다 시키면 그러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되는 게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1월 3일에 접수된 2025 헌라 1번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이 해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추인이 그다음에 이제 또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 그런데 만약에 청구인이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장 우원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인은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권한쟁의 심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2025 헌라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의 그 해석을 갖다가 하셔서 저도 그게 맞나라고 딱 생각을 갖다가 해봤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키웨스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소법 40조를 갖다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는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 줄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게 아니고 뭘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뭐를 준용한다?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소송법 규정을 갖다가 보면 행정소송법 규정을 보면은 이게 행정소송법 규정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그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도 있고 항고소송도 있는데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게 무효등 확인소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거나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특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소송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면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대통령의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 부작위가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이 규정은 이렇게 당사자 적격이 추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그 해석이 맞나?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원칙적으로 국회는요. 제가 봤을 때 2월 6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적격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내라고 했으니까 6일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마 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변론 기일에 나가 가지고는요. 국회의장이 적격이 있다고 막 우길 거예요. 이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막 이렇게 우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니까. 그런데 이인호 교수님이 또 페이스북에 어젠가 글을 올렸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글을 올렸는데 아예 그냥 한 방에 딱 정리를 갖다가 해버렸어요. 어떻게 정리를 갖다가 했느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은 타인의 권한 또는 기본권을 침해됐다고 대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요. 헌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어야 되지. 제3자가 정혁진이가 이게 침해됐네. 그러니까 내가 정혁진을 위해 가지고 내가 헌법재판 해줄 거야.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계속되는 일관적인 판례다라고 하는 게 이인호 교수님이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거니까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인호 교수님 밥만 먹고 헌법만 보셨던 분이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또 근무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판례가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추인으로 인해 가지고 당사자 적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논란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의결해 가지고 정식으로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의안을 상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의결을 해서 새롭게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은 2월 10일 지나서 아마 2월 17일에 제가 봤을 때 각하 결정 나올 거거든요. 각하 결정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 심판의 권한쟁의 관련해 가지고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 빨라도 3월 말에 나오는 거예요. 빨라도 3월 말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컨대 다시 안 나의 실수 우원식 의장이 안 나의 실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여당은 반대하겠죠. 이거 우리는 여기 반대합니다. 뭐 그러면 뭐 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의안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를 갖다가 딱 넣어서 다시 이제 준비 땅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뭐 2월 한 말쯤에 이제 들어가서 뭐 빨리 헌법재판소 급하다 급해가지고 문영배 재판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해가지고 3월 말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결정이 딱 나오면 이거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딱 나오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월 말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거의 끝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최상목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에 대해서 나 찬성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탄핵 심리에 있어서 참가를 갖다 안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탄핵 심리 절차에 그 관여도 안 했는데 물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난 뭐 무조건 그냥 어차피 나는 그냥 답정 탄핵이야. 답은 정해져서 탄핵이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기 뭐 헌법재판소 결정을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지금 내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탄핵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 결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예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탄핵 선고가 있은 다음에나 내가 임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바람직한 거는 어차피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일 뿐이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이 돼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기각되면 그러면 다시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결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8명 체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3명은 못 믿는 것 같아.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지 기각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적어도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4명의 헌법재판관은 믿지 못하는 거지. 저 재판관님들이 혹시 기각에다가 손을 들면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물쭈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4월 18일 넘겨야 돼요. 제가 봤을 땐. 4월 18일 넘겨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은 문영배, 이미선 이 2 재판관은요. 탄핵 심판 선고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같은 이 마은혁 권한쟁의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님 아주 큰일 하셨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인호 교수님 진짜 큰일 하셨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문영배 소장 대행도 문영배 재판관님도 그거 좀 미리 매 눈으로 1월 3일에 딱 접수됐을 때 그때 딱 잡아내가지고 이거는 저기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원식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우원식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회 의결 거쳤어야 돼.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뭐 한 며칠은 뭐 이렇게 그 좀 지연됐을지 몰라도 뭐 한 2, 3일 정도 지연됐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지금쯤이면 이번 주에는 딱 그 결론이 내려졌으면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최상목 권한 대행은 설령 권한쟁의가 그 민주당이나 그 뭐 의도대로 그 결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이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꼭 뭐 마은혁이 그 헌법재판관 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갖다 떠나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고 그 지금 신문 기사 제가 쭉 봤거든요. 헌법재판소 졸속재판 자인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저기 뭐 어디 뭐 경상도에 있는 무슨 지방 그 뭐 지원에 있는 나란말싸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뭐 저기 뭐 전라도에 있는 무슨 지원 뭐 그런 데 있는 그런 판사님들도 아니고 다른 데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재판한다라고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럼 나라의 기강이 뭐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그냥 똥바가지 뒤집어 쓴 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나마 더 한 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진짜 뭐 공수처 같이 그 정도로 욕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금 뭐 망신은 당할 대로 다 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